자, 지질시대 환경하고 생물, 화석하고 지질시대 봅시다. 자, 화석은 고생물 유해나 활동 흔적이 지층에 계속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고, 화석이 생성이 되려면 일단은 아주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체가 죽은 후에 분해가 되기 전에 퇴적물에 빨리 매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래의 성분이 재결정, 치환, 탄화 등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있었던 빈 공간, 그러니까 이 생물체가 있다 얘가 썩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푸집 같이 틀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몰드라고 하고, 이 부분에 뭔가 석회 물질이나 진흙 등이 채워져서 굳어져가지고 찍혀 나온 것 같은 형태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는 암모나이트 양각 형태로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두 종류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표준화석하고 시상 화석이 존재를 해주게 되고, 시대를 대표하느냐 아니면은 살던 환경을 대표하느냐에 해당이 되고, 이 표준 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각 시대별 대표적인 화석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총 기간의 지질시대다라고 해주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생물계의 급격한 큰 변화,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대규모 지각 변동, 부정한 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주는데, 화석으로 남아있는 많은 종이 멸종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보통은 구분을 해줘요. 대멸종, 그 다음에 대번성. 상하지층의 시간적 차이가 크고 화석 종류가 뚜렷하게 달라지는 부정한 면을 경계로도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누대가 가장 커요. 누대, 그 다음에는 대, 기, 기를 다시 나눠주면 세까지 나눠주는데 보통 누대, 대, 기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누대는 크게 현생 누대, 원생 누대, 시생 누대,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를 시생 누대하고 원생 누대로 나눠줍니다. 시생 누대는 대략 얼마예요? 차이가 10 얼마 정도 돼요? 기간이 15억 년 정도 되고, 원생 누대는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년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누가 더 길어요? 원생 누대가 더 길어요. 선캄브리아대도.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생 누대는 생물의 시작이다. 원시적인 생물이 있었다. 그다음에 생물이 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대는 다시 기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고생대가 캄브리아기, 요 앞이 그래서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도비스,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탁기, 페름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는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런 순서대로 구분을 해주고, 뒤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생물들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각 대의 시간적 간격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의 기후는,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일단 대표적인 게 빙하를 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를 원기둥 형태로 시출을 해보면 코어가 나오고, 빙하에 포함된 작은 공기방울로부터, 이게 그 당시의 기체가 같이 눈 속에 들어가서 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대기 조성을 파악을 하는데 사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로 당시에 어떤 꽃이 피었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기후였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빙하를 이루는 산소의 동위원소 비,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산소 동위원소인데요. 보통은 16산소예요. 근데 18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의 동위 원소를 보는 건데, 보통은 16이 제일 많아요.
18이 아주 소량 섞여 있는데 보면은 빙하 속에 있는 물에서 산소의 동위 원소비, 즉 16산소에 대한 18산소의 비율이 이게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기온이 높았던 시기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무거운 산소가 포함된 물이 더 무겁고 이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으로 만들려면 훨씬 더 기온이 높았어야 돼요. 결국에는 빙하에 포함된 물 안에 18산소의 비율이 많았다라는 건 뭡니까? 증발이 그만큼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거고 기후가 더 어땠다? 온난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온이 높았던 온난했던 시기다. 어디에? 빙하 속에. 빙하가 아니라 바다 생명체의 화석 안에서 만약 18산소 비율이 높았다라는 거는 증발이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빙하 속에 높았을 때 기후가 온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테 사이의 간격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나이테의 개수랑 폭을 연구해서 과거의 기온, 강수량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산호 골격도 보면 산호도 하루에 하나씩 성장선을 만드는데 수온이 높을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과거 수온도 연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회동굴 안에 있는 석순 종유석 연구를 해보면 얘네들이 탄산칼슘이란 말이에요. 탄산칼슘의 성분이니까 이 탄소의 동위 원소를 분석을 해서 생성 시기, 절대 연령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산소, 요 안에 포함된 산소의 동위 원소 비로 생성 당시 기온도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지층 퇴적물의 꽃가루, 미생물 등을 조사해서 기후변화도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특히 요거 바다 생물이 유공충 화석의 산소 안정 동위 원소 B로 해수의 온도를 측정을 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충 화석에서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은 거예요. 즉, 이 경우 왜 그러냐면 수온이 낮으면 증발이 잘 안 되니까 무거운 산소의 동위 원소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유공충 화석에서 18산소 비율이 높은 거는 수온이 낮은, 기온이 낮았던 시기고 빙하 속에서 18산소의 비율이 높은 거는 기온이 높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디에 산소 함량이 더 높은가, 동위 원소 18산소의 함량이 높은가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상화석 연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질시대 기후변화를 보게 되면은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몇 번? 두 번의 빙하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4번의 빙하기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 자, 선캄브리아 시대 봅시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생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당시 그 단단한 부분을 가진 생물들도 적었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추정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초기 석회암이 후기에는 빙하 퇴적물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온난화였다가 왜냐면 석회암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보통은 뭐예요? 석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바다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기에는 빙하 퇴적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후기에는 한랭했다. 수륙분포는 여러분들 초대륙이 이때도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로디니아가 만들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의 표준화석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시생누대가 더 오래된 거잖아요. 이때는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었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 출현했고 산소는 거의 없었다. 자, 원핵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을 했고요. 그래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세균의 흔적이 바로 뭐예요? 스트로마 톨라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시생누대 표준화석이고요. 원생누대는 이제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진핵생물하고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해서 이 다세포 생물에 출현한 무척추 동물의 화석군 일부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에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게 원생누대 표준화석이에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거 무척추 동물 화석군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자, 다양한 생물이 온난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기후는 전기의 석회암과 증발암이 두껍게 나타난다. 온난하고 건조했다. 후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판게아가 만들어졌고,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현재 유럽의 우랄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특징 보면 고생대에는 일단 뭐예요? 전 시기에 거쳐서 삼엽충들이 표준화석으로 번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완종류가 뭐냐면 조개예요, 조개. 완종류 등 해양 무척추 동물이 번성을 했고, 오르도비스기가 오면서 완종류하고 필석, 그 다음에는 산호랑 두 종류가 번성을 해서, 두 종류는 뭐냐면 오징어나 문어 같은 애들이 두 종류예요. 자,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가 출현했습니까? 어류, 갑주어라고 하는 게 바로 번성을 했죠. 그래서 필석, 산호, 완종류, 갑주어, 바다전갈이 번성을 했고, 이때 실루리아기가 한 고생대 중기 이후인데요. 이때 육상생물하고 육상동물이 출현했어요. 오존층이 생겼다. 이때부터. 자, 다음에 대봉기 때는 어류가 번성을 했고요. 양서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기 때 보면 이때도 방추충. 방추충. 대형 곤충,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이 석탄기 때 고사리 나무 같은 큰 양치식물이 번성을 해서 나중에 석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을 했고, 폐륜기 때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고, 이 맨 마지막에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완종류, 필석류, 어류, 갑주어, 방추충, 이런 것들이 표준화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대멸종 이후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의 시대에 해당이 돼요. 자, 전반적으로는 아주 온난했어요. 그래서 빙하기가 없었고, 화산활동으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륙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지각 변동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실효과도 높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물은 크게 바다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개류인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고요. 육지에서는 공룡이 번성을 했습니다. 말기에는 원시 포유류도 출현했고,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던 시기가 중생대예요. 그리고 이때 시조새도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백악기 때는 암모나이트 공룡이 다 멸종을 했고요.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신생대는 포유류, 조류, 속시식물에 크게 번성을 해요. 자, 초기에는 온난했고 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랭해서 빙하기가 찾아왔고요. 수륙 분포는 이제 대륙의 이동이 거의 끝나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팔레오기에는 화폐석이 번성했습니다. 화폐석, 유공충인 화폐석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는 포유류도 번성을 했고요. 조류하고 영장류가 출현을 했어요. 영장류가 뭐냐면 원숭이류예요, 원숭이. 그 다음에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제4기 때는 대형 포유류인 매머드가 번성을 했고, 최초 인류도 출현을 했고, 단풍나무, 참나무 등의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던 시기가 바로 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질시대는 크게 대멸종이 몇 번 있었어요? 5번 있었어요. 고생대에 몇 번? 3번. 중생대에 2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알겠죠? 네. 자, 수능 1점짜리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네, 4번이죠. 그죠? 네, 2번이 1. 그 다음에 3번 보면 오래된 거는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차지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길죠. 그죠? A, D, C,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일 거예요. 자, 다음에 4번은 5번이 틀렸죠. 그죠? 판기하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고생대 말에는 판기하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보면은 삼엽총 화폐석 암모나이트. 그럼 얘가 고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 다, 나죠. 자, 지금 판기하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언제예요? 고생대 말이고 생물의 추는 어떻게 돼? 급감했죠. 그쵸? 예,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고생대 말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이게 뭐예요? 매머드죠? 매머드 대형 포유류는 언제? 예, 신생대 말이죠. 그쵸? 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자, 거시식물하고 파충류가 번성을 했으면 언제예요? 중생대고 화폐석하고 포유류는 신생대고 육상식물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대로는 다, 가, 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4번이죠. 이때부터 이제 생물이 멸종을 한 게 아니라 출현을 했죠. 더 많이. 그렇죠?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네. 자, 수능 2점짜리. 자, 질문 한번 봅시다. 자, 4번. 46억 년인 지질시대를 하루의 길이 24시간으로 비교를 해서 나타낸 거. 이건 뭐 중딩 애들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1억 년의 기간은 하루의 길이 중 약 31분에 해당이 된다. 그 1억 년의 총 지구 나이를 얼마로 봐야 돼요? 46억 년의 1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얼마냐? 네,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46억 년에서 1은 그죠? 24시간 중에 얼마냐? 대략 얼마예요? 절반보다 약간 크잖아요. 23이니까. 그치? 그럼 대략 0.5시간 그죠? 그거보다는 약간 크겠죠. 그러면은 대략 31분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0.5시간이면 대략 30분이고 대략 구해주면은 네, 맞아요. 전체 지질 시대 중 성캄브리아대가 차지하는 기간이 46억 년 중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46억에서 얼마 빼야 돼요? 5.41만큼을 뺀 거죠.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줘야 돼요? 46억 분의 46 마이너스 5.41 곱하기 100 이거죠.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80%보다는 약간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 육상생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 육상생물은 언제 처음 나와요? 고생대예요. 고생대에서도 특히나 언제? 중기 이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시 이전이 아니라 21시 이후라고 봐야지 맞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네? 1이요. 자. 화석 ABC, 1이 있구나. 자, 화석 ABC의 특징을 조사한 것이다. A는 뭐예요? A하고 B는? A는 넓은 지역에 화석수가 많고 생존기간이 짧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표준화석. 그 다음에 C는 화석수도 많고 생존기간이 둘 다 길고. 일단은 분포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분포 면적 자체가 많냐? 적냐? 그러니까 보통 좁은 지역에 많은 화석수로 생존 기간이 짧으면 뭐가 돼요? 애매하지 않냐? 그러면 그죠? 보통은 표준 화석이 되려면 뭐예요? 넓은 지역에 생존 기간은 짧고 화석수가 많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화석수는 어차피 이제 개체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시상 화석이 되려면 좁은 면적이죠. 그렇죠. 분포 면적하고 생존 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화석 수보다
자, 그러면 얘는 넓은 면적의 생존기간이 짧아요. 그럼 얘는 확실히 표준화석으로 될 것 같고, 넓은 지역의 생존기간이 길어요. 좀 애매해. 그 다음에 좁은 지역의 생존기간이 길어요. 이거는 시상화석으로 예, 가치가 있겠죠. 결국에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A다. 맞지? B가 C보다 그렇죠. C가 B보다죠. 여기서는 시상화석으로. C는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시상화석이니까 뭐예요?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이죠. 특정한. 네.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부터 다는요,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 자료래요. 나이테, 빙하, 코어, 산호,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산호가 꼭 뿔소라처럼 생겼냐? 자, 가의 폭이 좁은 시기에는 여러분들 고온 다습한 기후면 나무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넓어요. 나를 이루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의 18산소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간빙기보다 높은 게 아니라 더 적어야죠. 그죠? 다음 화석이 산출됐던 지역은 과거에 그렇죠.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인 지역을 나타내주는 시상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산소 안정 동위 원소 16산소하고 18산소의 비율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18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어디에서? 빙하에서 높을수록 기온이 어땠다? 더 높은 시기였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자, 기온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고緯도 지역에서 구름 속에 16분의 13산소값이 더 크다. 아니에요. 높을 때 커요. 왜냐하면 기온이 높을수록 뭐가 더 잘 되니까? 증발이 잘 되니까, 더 많이 되니까 무거운 산소를 포함하는 물이 증발하는 비율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지면은 증발이 잘 안 되니까 바닷속에 있는 18산소의 함량이 더 높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기온이 높으면 어디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빙하. 기온이 낮으면 바다생물. 빙하 속에 18산소의 값이 작을수록 빙하 형성 당시 기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았죠. 그렇죠. 높을수록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니귿이 맞네요.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현생 누대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가 나왔는데 중생대는 그쵸. 중생대에는 뭐가 없었어요? 빙하기가 없었어요. 자, 신생대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빙하기가 오면은 빙하기 때는 해수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후기 때가 신생대는 어떻게 돼요? 현재 후기 때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높이는 전기보다 후기가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게 아니라 낮았어야 되겠지요. 그죠? 틀렸고 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 존재했습니다. 네, 맞죠? 자, 그 다음 8번 보자. 그린 가는 어느 시기에 형성된 판기하. 판기하가 만들어졌으니까 언제겠어요? 고생대 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시기는 고생대 말이고 어느 지역의 세 지층 A하고 B하고 C에서 산출된 화석이요. 삼엽충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이 되니까 판기하면 어디에요? 삼엽충이 나온 요 C하고 B 사이 여기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C에서 산출된 화석 생물이 크게 번성을 한 게 아니라 멸종을 했죠. 대멸종이 일어났으니까. 판게아는 지층 A가 퇴적된 지지시대에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에요. 중생대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의 지층 B에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해당이 나올 수가 있죠. 중생대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이거 산출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요? 산출될 수.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될 수가 없다. 이건 틀린 거잖아요. 응? 이거 다 틀린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잠깐만.
이 공룡이라서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달라서. 육성기원. 이거 암모나이트 화석은 해성기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공룡이 아니라 만약 어룡 이렇게 돼 있었으면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또 참고로. 그러니까 공룡은 이렇게 생각해. 육성기원층이에요. 육지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에는. 그지? 예. 그래서 공룡이라 안 되는 거예요. 시기별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 그러니까 공룡 화석이랑 암모나이트 화석이 동시에 산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사리 화석이랑 산호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고사리는 나무잖아요. 육성기원층이고. 암모나이트, 삼엽층은 해성기원층이니까 둘이 한 지층에서 나오면은 누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이제 틀리면 약간 빡치는 문제죠. 그죠? 이런 하고. 자,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해수면의 높이와 해양생물의 과해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해수면의 변화와 해양생물과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캄브리아기 전에 출현하였다. 캄브리아기가 고생대 첫 기가 캄브리아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다세포 생물 화석군 뭐가 있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습니다. 그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성캄브리아대 후기 원생누대에 해당하는 화석군이기 때문에 맞아요. 알겠죠? 중생대 말에 감소한 해양생물과의 수는 고생대 말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큰 대멸종이 일어났기 때문에 틀렸고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여기가 고생대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생대 초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현재 해수면보다 어때야 돼요? 낮았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점짜리 풀이 한번 해보자. 자, 1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냈어요. A는 삼엽충 필석이니까 고생대예요. B 방추충 완종류에 해당이 되니까 B도 고생대예요. 자, C 공룡 발자국이 나온 걸로 봐서는 중생대고요. 고사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요거는 고사리는 표준 화석이 아니라 뭐예요? 시상 화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거는 고사리가 고생대에 있고 멸종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고사리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삼엽중, 필성, 방추중, 완종류 나오면 여기는 해성기원이에요. 공룡 발사구, 육성기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사리가 나왔다? 육성기원이에요. 자, A와 B는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맞죠? C,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예, 맞아요. 그죠? D가 퇴적될 당시 이 지역에 빙하가 형성되었다는 말이 안 되죠. 왜? 고사리는 온난, 습유난 기후를 나타내주는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인접한 가나다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다에서 산출되는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서로 어떻게 됐대요? 같대요. 지금 화강암의 둘의 절대 연령이 서로 같대. 자, 그러면 얘가 열쇠층 정도로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보다 밑이 얘고 얘가 더 밑에 들어가 있네. 그지? 그죠? 그럼 얘는 1, 얘가 2,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얘 뭐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얘는 완종류잖아요. 얘는 암모나이트죠. 근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 완종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고생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 이 위가 5, 이 암모나이트 6, 이 6, 얘가 2, 그다음에 여기 나왔죠. 요 층은 하나가 빠졌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층이
역전된 거죠. 뒤집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지, 결국에. 그지? 자, 가장 먼저 퇴적된 지층은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게 가죠. 그쵸? 가의 여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아래쪽의 쉐일층은, 다의 아래쪽에 있는 쉐일층은 고생대. 이거잖아요, 지금. 쉐일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다. 이게 고생대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얘하고 지금 절대 연령이 똑같고 이 아래에 있는 애가 똑같은 애에 해당이 되니까, 그치? 고생대에 퇴적이 되었다. 맞죠? 화강암은 신생대. 이거야. 화강암의 나이가 1학년인데 1학년은 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빙하 코어를 이용한 고기후의 연구 방법을, 그림은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래요. 자, 빙하 코어에 포함된 공기방울의 이산화탄소와 얼음의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측정을 하고요. 기억의 농도와 얼음의 높이, 얼음의 니은이 높을 때의 기온이 높다라고 추정을 한대요. 예. 자, 그러면 기억은 빙하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빙하가 만들어질 때 대기 중에 공기가 안에 포함이 될 테니까 맞고, 해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에서 산소 동위 원소 18산소의 비율은, A하고 B하고 보면은 산소 동위 원소의 B가 빙하에서 여기가 많다는 소리는 B 시기가 기온이 어떻게 됐다? 더 높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18산소 동위원소 B가 높을수록 빙하에서 기온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대륙 빙하의 면적은, 그러니까 온도가 이 B 시기가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A 시기가 더 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시기가 더 저온에 해당이 되니까 빙하의 면적은 A 시기가 더 넓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지질시대의 생물 화석인데 왼쪽에 있는 간은 삼엽충이고 얘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에 해당이 되겠죠. 가가 번성한 시대에 속시식물이 번성을 한 게 아니라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가와 나가 발견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다. 예, 이거는 맞죠. 가보다 나의 생물종이 지구상에 더 오랜 기간 분포했다. 삼엽충이 더 오랜 기간 분포했습니다. 왜? 고생대의 시기 자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더 길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린 가는 현생 누대의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어디예요? 얘가 맨 처음, 이게 고생대 말 판계야죠. 그쵸? 순서대로 얘가 1, 얘가 2, 얘가 맨 마지막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는 언제요? 고생대 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암모나이트가 나오기 전 요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수륙 분포는 순서대로 B, A, C가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매머드가 번성한 시기는 대형 포유류니까 신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죠? 자, 다음에 지금 척추동물이 어류, 그 다음 뭐예요? 양서류,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출현한 게 파충류예요. 식물은 양치식물, 그 다음에 뭐예요? 겉시식물, 그 다음에는 속시식물이 이런 식으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디귿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속시, 틀렸죠? 그죠? 겉이 속시니까. 그 다음에 7번. 현생 누대 동안 동물과의 수를 현재 동물과의 수에 대한 비로 나타냈대요. 자, 쭉 비교하면은 좀 늘어났다가 갑자기 한번 줄고, 늘어났다가 줄고. 여기가 뭐예요? 대멸종. 그렇죠? 이렇게 총 몇 번,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시기는 고생대 초기입니다. 육상생물은 고생대 중기 이후로 출현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동물 과의 멸종 비율은 가장 큰 게 언제예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가장 컸어요. 따라서 B 시기보다는 C 시기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판기아 형성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그 다음에 D 시기에 공룡이 멸종하였다. 그렇죠. 중생대 말에 공룡 멸종했으니까 네,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됩니다. 됐습니까?